특별한 수업이 예상되어 있는데 깜짝 쇼를 스페셜 무대? 지금 제가 그걸 프린트해준 지금은 헤어져도라는 곡이 거기 있죠. 네. 이게 사실은 이번 강의의 총 주제이자 목적이자 도달을 해야 될 것이지만 너무 지금 수준을 높이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높이 잡아놓으면 괜히 어려워지고 곤란하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그걸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살짝 음악을 통해서 가려놓는 거죠.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이걸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말로만 하면 딱딱해지니까. 선생님 이거 플래시켓하죠? 예. 황상원 길이라고 치마를 두고 그랬는데 제가 치마처럼 약간은 생겼네요. 남색 치마. 네, 남색 치마. 나풀나풀. 거기 대충 설명을 써놓은 거 보면은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헤어진 상태가 아니고 같이 있었는데, 이 수집이 모여서 이렇게 잘 놀았는데, 어느 시점에서 우리 다 같이 집으로 여행을 가자. 그래서 다 태어났다는 거지. 태어날 때 잠깐 이제 헤어질 건데, 헤어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른다. 막 싸울 수도 있고, 잡아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부로 만나서 잘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싸울 걸 해가면서, 거의 끝에 가면은 어디서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다시 만나야 한다. 그래서 지금 복사를 안 해드렸지만, 잘 아는 그 만남도 수업에 포함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헤어져라는 이 제목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이거는 꼭 주역만 관계되는 건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관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주역 이런 공부는 근본에 통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왔나를 돌아보는 의미에서라도 아주 일맥상통하는 곡이라고 느껴져서 제가 우연히 이 곡을 보다가 이거다! 해서 그런 겁니다. 묘하게도 그 노랫말을 쭉 보시면은 곡은 둘째치고 물론 이게 이제 살면서 뭐 사랑 노래일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공부로 살짝 장면을 바꿔놓고 봐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노래는 친하게 지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 가사에도 나오는데 영원히 못 만날까 절망도 해보고 했는데 그날을 기다렸다는 거죠. 다시 만날 날을. 근데 한 번 다시 만나면 절대로 안 헤어진다고 이를 악물고 있어요. 지금 가사 보니까. 재밌는 거는 중간에 보니까 화초를 키우면서 기다렸대. 화초를 키우면서. 다음에 뭐는 나가는 건데 일단 다 안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지금 헤어져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그저 뒷모습이 보였을 뿐 우린 다시 만날 테니까
이 노래대로만 살고 있고 되면 사실 열심히 지금 나온 수많은 내용들을 잘 몰라도 됩니다. 그걸 상상하고 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치 기억 안 주시네. 수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주역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처음에 다 같이 있던 어떤 곳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읽어서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나라 말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주역 같으면 이게 지금 유교적인 분위기의 경전이라서 꼭 유교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경전상으로는 유교의 경전으로 돼 있어요. 유교에 있는 경전 중에서도 뭐 시경, 서경, 경자를 붙여놨죠. 역경,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뭐 많이 있는데 춘추, 얘기 그런 것들 경전 중에서도 제일 으뜸되는 할아버지 격의 경전이 되는 게 바로 역경이에요. 역인데 얘한테 경문에 그 경자를 붙여놓은 거죠. 종교적인 의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쓰는 말로는 모르겠습니다. 뭐 앞으로 가야 될 모습이라고 하고 대동세계라고 하죠. 대동세계. 다 같이 하는, 원래 다 같이 있었는데 이 전체가 우주 전체다 혹은 우주를 낳은 창조주의 자리다 했을 때 사실 우리 각자는 각자 한 사람이라고 알겠지만 쪼개졌다는 거죠. 이 중에서 쪼개졌는데 쪼개진 하나가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홀로그램이라는 개념이 나온 이후로 서양에서 부분이 전체를 반영해요. 부분인데 분명히 큰 전체에 비해서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체가 부분이 전체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동양에서 오면 한결 이해가 쉬워지는 개념이 바로 소우주라는 개념입니다. 혹은 뭐 소천지, 자연으로 빗대서 말하면 작은 자연 이 되는 것이고, 전체가 전체로만 크게 있으면은 체험하는데 좀 재미도 없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아무리 어떤 괴로움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각자가 쪼개져서 쪼개진 대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헤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곡이 나온 거야. 지금은 헤어져도. 이 지금이라는 게 언제인지는 모르지. 아주 고대 태고적일 수도 있고 그 고대보다 훨씬 더 시간 개념을 따질 수 없을 텐데요. 그렇게 먼 옛날이지만 하지만 시간은 본래 없는 관계로 따지고 보면 시간이 나온 자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생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생긴다는 모순 같지만 지금도 2012년이라는 시간대를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시간이 없는 상태로 늘 있었던 거야.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헤어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헤어지고 있는 거야. 계속. 언제까지? 여기 보면 다시 만나는 날엔 헤어지지 않을 테니까 뭘 간직해두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안 헤어질 때까지, 헤어지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게 될 때까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헤어지는 게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불러야 될 게 지금은 헤어져도 있고, 옛날에 노사연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부른 만남, 그것도 한 짝이 돼서 이게 다 수업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니까요. 김에.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 기독교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 혹시 있으면은 거기는 뭐 하느님 혹은 이 용어도 말이 많아요. 하늘이다 해서 하느님, 하나다 해서 이 전체가 하나니까 하나의 님이다. 이쪽으로 선호하죠. 이쪽은 유일신 개념이니까. 게다가
신의 개념이 많기 때문에 신의 왕국이다. 애당초 우리가 살던 곳이라는 거죠. 이렇고 당연히 불교 같은 개념으로 말하면 거기는 돛단데, 그렇죠. 여기는 신이라기보다는 개념이 이제 자기 마음에 대한 거죠. 자가, 불성, 뭐 깨달음 이래서 원래 있는 상태, 전체가 하나 돼 있을 상태, 이게 법신불이라고 그들 용어로 하는 혹은 본체신, 또 이걸 부처가 여러 부처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름을 하나 갖고 있죠. 뭐 비로자나로 들어봤죠? 그쪽 원래 그쪽 발음으로는 뭐 비로자나가 아니고 뭐 바이로차나? 바이로차나? 지금은 그게 나오는데 그러잖아요. 네, 이거를 한자로 음역을 했을 때, 그러니까 번역을 했을 때, 뭐 대일렬에다. 말은 제각각인데 이것들이 뜻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이거. 전부 전체. 본질적인 거. 원래 우리 의식, 그러니까 영혼들이 태어난 원래의 고향, 원래의 그 나라, 원래의 깨달은 상태. 뭐가 빠졌지? 뭐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종교 세계가 아니면 거의 논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개념을 지금 들어서 설명하는 거지만 일반 뭐 사회생활 하는데 이런 개념이 굳이 나올 건 없죠. 왜냐하면 보통 사회생활이 거의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이 주가 되기 때문에 추구는 하고 가고 싶어 해도 나올 수는 없어요. 그게 특히 정치 이런 게 많이 싸우죠. 종교도 많이 싸우지만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을 갖고 종파로 물결이 갈라지기 이전에 종교적인 어떤 본성 그걸로 봐야지 현재 나와 있는 종교로 보면 안 돼요. 그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 또 싸워. 문제가 심각하죠. 자, 다시 압축하면 이게 이제 주역의 관점으로 또 돌아오면 이게 뭘까요? 부분으로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지금 헤어지기 전에 안 헤어졌으니까 다 없애버렸더니 공이 하나 둥그런 게 남았어요. 원래 그 주역 책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그려놔. 이게 원불교에서도 쓰고 또 한마음 선언이라고 하는 데도 쓰고 옛날에 서산대사라고 하는 양반도 썼고 많이 써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놔. 원래는 이건데 무국이죠. 무국. 이 이름을 이용해서 뭐 이상한 데도 많이 나왔어요. 한때는 무국도다. 자, 그 다음에 저기에 뭔가가 움직임이 시작되면 이건 알 수가 없어. 뭐가 있는지 지금 그게 없으니까 뭔가 양극단이 있어야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무국인데 잘 알고 있는데 태극이 시작되는 거죠. 원래 그 주역 같은 경우는 여기로 태극해서 원래는 태극이 시발이에요. 태극이 시발이고 제가 거기 명리학 개요에서 주신 거 보면은 뭐 천지창조 시간이 시작되다 해놓고 한자는 생략했지만 천부경에 있는 앞구절로 하나 붙여놓고 그것도 뒤에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 끝날 때 보면 어디 갔을까? 네, 일종 무정일로 끝나는데 중간에 다른 말을 채워놨어요. 거기 보면 여기에는 태극이 있다. 태극이 있다는 거죠. 무국이었는데 태극이라는 거지. 이 점 하나의 씨앗과 같이 극히 작은 잠재적인 가능성 하나가 온 우주를 삼킬 만한 가능성 하나가 있는데 얘를 축약시키는 이해를 되는데 이것이
크게 확장됐을 때 뭔가 씨앗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크게 확장됐을 때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작기도 하고 굉장히 크기도 하고 눈이 크고 작고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총망라되어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더 가면 이제 이게 쪼개지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 다음부터는 흔히 보는 뭐 음이다 양이다 이런 겁니다. 이때까지도 음양을 머금고 있지만 사실 갈라진 게 아니라서 따로 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이게 뭐냐면 천지창조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이건 여기는 인식은 못해요. 이것도 잘 몰라. 이거 이후로 알 뿐이야. 사상 계속 또 나가면 8개까지가 기본이거든요. 주역에서는 뭐 그 뒤에 64개, 384조 쭉 나오지만 그거는 하나의 응용에 불과하고 원래는 이 8개 단계가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3단계를 통해서 펼쳐진 거예요. 원래 삼수가 중요하죠. 삼수. 처음에 무극이든 태극이든 간에 뭔가 하나였던 한 덩어리였던 전체였던 갈라지기 전에 지금 헤어졌다고 하는 헤어지기 전에 하나였던 상태가 있었는데 그것이 첫 번째 변화를 시작하면 첫 단계 둘로 갈려요. 상대 세계로 쪼개져 버려요. 절대 세계가 상대 세계로 쪼개져. 이때부터 사실은 불행 시작, 공부 시작. 불행 시작, 공부 시작. 두 번째 단계는 한 번 더 갈라지고 세 번째 단계는 더 갈라져서 8이라는 수까지 8괴라고 하는 8가지 숫자로 오면 일단 안정되고 완성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창조가 완성됐다. 이 3이라는 숫자 개념에는 당연히 첫 번째 하늘 천자를 거기다가 배속시키고 두 번째 갈라진 것은 쌍지자 하면은 세 번째는 인 이렇게 표현하죠. 동양에서 만난 이러한 글자들은 한자를 통해서 하늘천이다, 땅지다, 사람인이다 하는 것은 저게 그냥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자꾸 사물로 이해를 하니까 하늘천 하면 이제 하늘천하 보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늘이긴 맞는데 그것만 하늘이냐면 사실 모든 것이 하늘입니다. 그거 다 하늘이에요. 하늘. 딱딱한 이런 물건들도 원래는 다 하늘이야. 하늘 안에 보여지는 다른 것지만 어쨌든 근본은 다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도 이게 땅이라고 해도 뭐 지구만 땅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의 속성을 이어받아서 뭔가 구체적인 덕 공부할 때 공부하면 한 번만 안 합니다. 대부분은 같은 걸 또 반복하고 밥을 아침에만 먹지 않죠. 아침에 먹고 점심에도 먹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먹어. 분명히 어제 먹었는데 아침을 또 먹어. 다음 날도 또 먹어. 계속 반복해. 땅에 덕이 없으면 일단 먹는 데에도 문제가 생겨. 하늘에 덕만 있으면 그냥 한 번 먹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땅이라는 것이 워낙 우리 현실, 이것은 현실이지. 중요한계가 되나서 모여있지 않으면 다 흩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처음에 돈을 점쳤을 때 본꽤 오효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오효를 바꿔보면 수집이라고 해서 이것이 모이는 비자가 제가 한자가 전 나중에 명리학에서도 가끔 나올 용어입니다만 같이 형제 동료 그런 개념이 있어요. 친구 같이 모여서 자 인화단계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입니다. 그것이 한 번 더 단계가 발전했을 때 하늘과 땅이 만나서 그 사이에 합작품을 만들어내게 되면 얘 안에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런 거예요. 사람 안에는. 그래서 처음에 전체 중에서 분리된 우리 각자의 영혼들이 홀로그램처럼 분열된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전체가 있는 거와 소천지라고 한 거, 소자연이라고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들 각각의 안에는 인의 세계 안에는 제가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를 이것은 사람 입자는 상징적으로 사람을 말하긴 하지만 사람만이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인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더 확장하면 모든 사물들 그래서 그것들 안에는 분명히 눈으로 볼 때 다 각각 형상이 달라 보이고 쪼개져 있는 물건들처럼 보이고 우리들 각자도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각각 하나 안에는 이미 원래 우리를 태어나게 했던 우리가 떠나왔던 그 세계의 원고향 그대로 들어있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대부분 머리로는 알아요. 1단계에서 아 원래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안에 그게 있구나 아는데 실상 100% 알기는 어렵고 원래 씨가 이렇게 하나 있어서 지상에 생겨나서 꽃 피고 하기 전까지는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아 우리에게 뭔가 뿌리도 있고 씨앗이 있었구나라는 막연히 알지만 본인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만이 그 안에 다시 씨가 생겨서 아 정말 있었네 하고 확인을 하지 그 전까지는 이 분열의 과정이 계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분열이라는 상황이 바로 오늘 시작할 때 불렀던 헤어진다. 헤어진다는 말이 그거죠. 원래는 헤어지기 전의 상태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분리됐다. 그러니까 헤어진 거지. 그러면 그와 같은 이유라면 당연히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였는데 분리됐다. 이것이 영원히 분리될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지. 그냥 인과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 원인과 결과의 법칙. 갈라진 것은 합쳐져야 하고 지금 당면한 우리의 제일 큰 과제 김정은 여기는 쓰기도 뭐해 사람들이 하도 욕을 하고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전체의 모습이 여기 투영되어 있고 태극이죠. 태극 지구의 상황을 현재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구 전체 다른 데는 다 이미 해결됐어. 물론 문제 아직도 많죠. 다른 데 계속 싸우고 자원 그 생태계 어쩌고저쩌고 가물거나 환경에도 문제가 많고 요즘 특히 저 중국에 들어온 인육 이런 이야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요. 최근에 들린 이야기로는 대구권에도 진입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집안에 가사 도우미를 구할 때 조선족을 쓰지 마라. 라고 이거 잘하면 편집해야 되지. 아, 그 조선족 되돌이 아이 도움이 하다가 애들 두고 예. 그런 국내에서도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엄마가 유모차에 끌고 이렇게 가는데 잠깐 한 사이에 얼른 애를 데리고 도망갔는데 물론 잡혔대. 다행히 잡혔는데 한다는 별명이 내가 얘를 훔쳐 유괴를 해야만 사람들이 내가 길 물어볼 때 내 말을 좀 들어줄 것 같고 관심을 가져줄 것 같다 이러는데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면 차라리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볼 텐데. 그럼 그 아기를 데리고 가서 장기도 밀매하고 그거는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전개가 안 됐기 때문에 다행히 알 수 없는 건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러고 한국자들이 한도 하면 안 되겠다. 위험하다. 위험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깜깜하게 돌아다니지 전기 충격 이런 거 하다 이렇게 꼬챙이라고 들고 빨리 모르겠다. 한번 불편했으면은 자 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자꾸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은 이유가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알자도 그것도 괜찮아. 근데 괜찮은데 거기서만 끝나면 또 재미가 없고 그러면 계속 헤어져 있어야 되잖아. 계속 우리는 헤어져도 이것만 부르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만남을 불러야 돼. 그러려니까 물구나무를 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구나무. 뭐 보통은 속담에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뜻을 하는 말이지만 하늘이 무너지게 해서 솟아나게끔 뒤집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으로 내려오게 위로 내려와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방향이 아래에서 밖을 향하여 쭉 외계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경험들은 많이 했지만 그만큼 분리된 단절로 인하여 에너지가 나눠지니까 써먹을 수 있는 힘이 한정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궁핍하고 어둡고 빛이 쪼개지면 그 8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8개까지 갔다고 해도 총량의 빛이 총량을 가지고 8로 분할하니까 그게 아무리 뭐 홀로그램으로 해서 그 안에 우주를 다 담고 있다 각자가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역시 분열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쪼개진 상태로는 안식 혹은 평화 들어갈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근본을 잊지 않아야만 괴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공부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을 하고 흔히 듣는 말이 공부고 학교 때부터 지겹게 듣는 말이 공부지만 진정한 공부는 학교에서 배우는 그거는 아니고 그건 아주 말단 중에 하나고요. 진짜 공부는 다시 본성을 돌이켜서 가는 과정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그게 공부가 되죠. 두문무술에 듣습니다. 하다못해 쿵푸 이 공부 이 쿵푸를 연마하기 위해서 그 하는 동작들이 보면은 연습을 하잖아요. 매번 학습하고 그걸 어찌 보면은 8개 단계에 분열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음미해가면서 섭렵하고 소화하고 깨나가는 거지. 오늘은 어제 1강 하늘, 2강 땅, 3강은 불인데 불. 1강에서 대충 하늘이 뭔가를 좀 생각해봤어. 됐어. 하루 지나서 그 다음에 2강에서 땅도 한번 생각해봤어. 드디어 이제 8분의 2 점령. 그래서 오늘 불까지 하면 8분의 3.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짓고 드디어 점점점 통합해가는 거지. 그게 공부인 거야. 공부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를 쳐나가는 게 사실은 공부가 아니라 그것도 공부의 하나의 그 채용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쓰는 관점에서 볼 때 그것도 하나의 공부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진정한 공부는 그것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공부인 거죠. 물구나무들이. 그래서 물구나무를 서라고 그 하나로 찾아 들어가는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그 과정에서 그냥 하기 힘드니까 왜 힘드느냐. 아까 천지인 할 때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 땅의 이 덕성이 아주 중요한 게 돼서 우리 몸이죠.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해할 때 가장 땅을 알 수 있는 게 몸이에요. 몸. 하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움직이고 이 안에 어떤 기가 흐르고 할 때 그 안 보이는 부분이 이제 하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하늘의 정신이 나한테 있는 것은 내 정신으로 되어 있죠. 주로. 그리고 땅에 이것은 내 물질인 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동안 잘못 이해했을 때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돼 있으면 괴로운 거야. 더더구나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자연의 원리에서는 아주 좋아라 할 이야기지만 마음만 가지고 뭘 한다고 할 때 잘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그걸 담는 정신이 서려 있는 그릇인 몸이 부실하거나 에너지가 떨어지거나 우리 개념으로 상화죠. 상화의 생명력 이것을 내부 장기로 표현했을 때 뭐죠? 심포와 삼초 줄여서 포삼 이 포삼이 망가지면 모든 순환이나 대사력이 깨지면서 자생력이 무너지니까 점점 죽음을 향하여 가죠. 그래서 이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결국은 마음도
몸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다. 이런 데까지는 경지가 나중에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부라는 전체 과정을 통해서 볼 때 몸 공부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몸이 안 돼 있으면요, 정말 상근기를 타고난 사람 아니면 뭐 전생에서부터 정말 잘 닦아서 뭐 어디 좀 부실해도 그 닦여진 내공으로 그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닌 보통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몸이 부실해봐요. 일단 아니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다가 앉아있다고 싶어도 허리가 구부러지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일단 모든 공부는 척추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 기강이 바로 서서 이 하늘 땅에 그 라인이 서 있을 때 소통이 바로 일어나고 나서 주역으로 다시 돌아오면 땅에 있는 상태와 하늘에 있는 상태를 연결한다 그랬죠. 누구라는 글자가. 뭔가 소통되는 이 선이 다르게 서 있어야만 잘 텔레파시라도 오갈 수 있고 하는 거죠. 그 중간에 한 지점을 어떤 사람이 딱 잡아서 읽어냈더니 리딩이 되더라, 혹은 점이 되더라,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될 때도 기왕이면 몸이 튼튼하고 기본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두루두루 잘 뭐든지 적응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오래 못 가. 맨날 마음으로만 해봐야지 하고. 기력이 튼튼한 사람은 경험해보면 알지만 하루에 24시간이 아니고 48시간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부실하고 허약하면 48시간을 주어져도 24시간도 못 활용하고 힘들어요. 한 가지 작은 일도 일주일 끝내니까 해결이 안 돼서 그걸 못해서 실행을 못해서. 근데 몸이 건강하다 못해서 막 에너지가 넘치면 하루 만에 일주일치 다 해버려. 이건 주관적인 세계인 거지. 때문에 공부는 중요하다. 공부가 중요한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마음 공부가 되어야 하지만 하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 공부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땅이고 땅을 딛지 않고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어느 정도 소화해내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주역에서 나오는 각종 용어들이 뭐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은 땅의 개념도 있고 하늘도 있고 형상이다, 무형이다, 그다음에 인간 세계다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 밖에 그 세세하게 작은 개념들이 많지만, 작은 개념들이 나오는 작은 지식들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검색만 해보면 다 나와요. 그 세부적인 지식들은 건괴가 뭐 초유가 어떻고 전문적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학당에서 있는데, 거기 보면 주역 원문을 이 첫째 줄부터 뭐 자세히 다 들어가고 뭐 하지만, 사실 그거는 몰라도 큰 바탕을 알고 있으면 공부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큰 개념을 모르고 그냥 그 원문 해석하는 것만 쭉 배우면 잘 기억에 남지도 않고 어렵고,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도 잘 안 돼요. 동양의 공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체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을 실용적인, 실질적인 그 분야인 사주명리학이 어찌 보면 주역보다는 더 실질적인 관심사가 될 텐데, 그것조차 주역의 이해가 바탕이 먼저 돼 있지 않으면 사실은 사상무각입니다. 사주를 이렇게 본다 저렇게 본다 하면 보는 방법 알고, 사주에 이런 개념이 있고 이래서 내가 내 걸 보고 내 운을 보고 해서, 물론 그것도 실질적인 어떤 실용성에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그냥 그뿐이고, 그가 그 사주에서 정해져 있는 그 운을 초월해서 정말 자유로워져서 자기 어떤 그 본성을 회복한 다음에 더 커질 수 있는 공부는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사주 공부는 사주 자체만 했을 때는. 주역이라는 걸 깔고 들어가면 가능해지죠. 그런 다음에는 자연의 원리를 해도 크게 통하고, 자연의 원리만 단지 해버리면 다행히도 자연의 원리 안에도 뭐 음양중 개념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을 잡아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주역도 한계가 있지. 다 한계가 있어. 뭐든지 세상에 나온 것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자연의 원리라고 하는 우리 자연의 원리 회원들이 하고 있는 그 유키 속생 것도 따지고 보면 그것이 나온 발원된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시간 순서로 봐도 그렇고 근거가 여기에서 오고, 물론 이 근거는 주역에서, 주역 자체의 근거는 그럼 주역에서 왔냐? 그건 아니고 여기에서 왔겠죠. 여기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그 분리된 사고방식 위에는 아무리 이렇게 뭘 표현을 상징적으로 해도 결국 분리된 거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두뇌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자 아주 방해꾼이야, 두뇌가. 이 무국이라는 용어를 쓰면 이게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거든요. 이게 무국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고 생각되기 쉽고 말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무국,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도 아니고. 태극은 물론 더 자주 들어봤겠지만 태극기가 있으니까 그나마 익숙한데 제 무국은 좀 그렇죠. 음양은 많이 쓰니까 뭐 어느 정도 괜찮고요. 하지만 이 음양도 많이 편집이 들어가 있어요. 개념이. 공부를 하게 되는, 지금 3강째인데는 지금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게 되는 큰 목적 중에 하나, 또 유익한 점이 하나, 음양을 넘어서 보자. 계속 우리는 음양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음양에 빠져 있고, 음양을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그가 뭐 사주팔자상에 좋은 운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음양의 이 세계에 속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실을 물구나무 세워서 돌이켜서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음양이라는 숫자는 2죠. 2. 둘이니까 둘. 둘을 넘어서서 하나로 통합돼서 가는 그 길을 발견하지 않는 한은 계속 우리는 음양에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랬을 적에는 늘 흔들린다. 모든 것은 한때뿐이다. 그래서 괴롭고 외롭다. 다 속사정은 다들. 이거로부터 초연할 수 있고, 거기서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지 간에 내가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거나, 오늘 저처럼 시간을 맞춰보자고 열심히 저 많은 물건들을 역을 향하여 뛰어서 와서 보니까 10분쯤 안 가지고, 다시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열쇠를 안 가지고, 아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인진이 왜 이래 하면서도 더 땀을 막 나고, 그러니까 샤워를 해야겠는데 할 데는 없고, 으아, 그건 이제 작은 허물인데 하지만 불편함이죠, 생활 환경이. 이럴 때 우리 마음이 만약에 극단으로 떨어져서 8개를 넘어서 64개를 넘어서 384일을 해서 지금 지구 인구가 얼마죠? 뭐 몇십억 이렇게 쪼개버리면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옥. 쪼개진 곳에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에 뭐가 있죠? 불. 생각도 잘라. 불이 있죠. 유황불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불의 속성이 뭡니까? 우리 화형. 보통 역삼각형으로 그리는데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 하면 분열 상징하는 거야. 확산, 분리, 다 불태워버리고 생명수를 고갈시켜버리고 하나로 돼 있던 것을 뽑아 올려서 마구 확산시키는 거야. 확장시키니까 팽창력은 뛰어나죠. 폭탄처럼. 이 지옥에는 불이 있는 게 당연해. 거기는 끊임없이 분리의 고통.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다가. 그러면 지옥에서 왜 다른 그래도 이제 불이 얘가 대장으로 들어가고 있어. 칼산지옥, 얼음지옥, 뭐 가만히 아무 생각 없어 노는 생각 한 번씩 물을 잘 마셔야 된다는 거지. 수국화를 시켜야 돼. 그리고 기왕 마시는 분이면 이와 같이 상화가 많이 담긴 보리차이 더 좋겠지.
하면 제가 이 나눠드린 것 중에 명리 개요 목차를 쭉 살펴보고 할 텐데 사실 뭐 8강 내지 10강 안에 저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있지. 그냥 막 수박 겉핥기 식으로. 거기 보시면 뭐 명리학 개요에서 1장 음양이다 시작해서 저 9장에 보면 형충해합이고 무슨 뭐 근묘하실 쭉 많이 있어요. 각각 용어들이 뭘 말하는지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실감나게 각자가 실습하고 체득하기에 시간이 너무 모자라다. 왜냐? 당연히 이건 처음 하는 강의고 초급이 돼서 저 정도를 마스터하려면 중급, 고급 정도는 가야 하는데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그거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고 배우면 고생하는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걸 감을 잡아오면 나중에 각자 시간은 저하고 만나는 시간은 한정돼 있지만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 있으면 자기 시간은 자기가 쓰기 나름이니까 시간 내서 각자 연구하다 보면 한 분야씩 한 수씩 들을 수도 있어요. 거기 뭐 화합자론 뭐 이상한 용어도 있고요. 행문법도 있고 뭐 뒤에 많이 있죠. 저와 같은 용어들이 말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도 사실 그 주역의 근본적인 취지를 알고 있으면서 공부를 하면 길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잘 몰라도 뭐 조급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 거지. 몰라도 좋은 거죠. 따라서 잠시 한 5분 정도 쉬기 전에 설명을 듣고 나면 좀 더 이 지금 헤어져도가 달리 다가올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빨리 만나지.